코로나로 외출이 쉽지 않은 요즘 아주 딱인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집에서 하는 셀프 건강검진, 둘레를 재라. 셀프 건강검진인데요. 둘레만 재도 건강을 검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서재걸 박사님? 네, 강진 씨가 아까 건강 염려증 얘기하셨는데 괜한 두려움이 문제가 되잖아요, 건강에는. 우리가 실제 평균값을 갖고 있는데 그거보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문제 있다. 그래서 신체 각 부위별로 적정 사이즈만 잘 알고 살펴도 병원 가지 않고 건강 염려하지 않고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집에서 하는 셀프 건강검진이거든요. 첫 번째 재야 할 신체 부위는 어디일까요? 우리 손유리 신경과 전문의께서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할 부위는요,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있죠. 어디일까요? 가장 위에 가장 있대요. 위. 네. 위에 있으면 여기지, 여기. 뭐예요? 가장 제일 위에 있어요. 머리 위에 머리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머리둘레를 재는 겁니다. 진짜? 네. 평소 머리둘레를 알면 치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진짜요? 머리둘레가 크면 또는 작으면 치매 위험이 높다. 자, 과연 진짜 머리둘레가 크면 위험할까요? 아니면 작으면 위험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크면 작으면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유리하니까. 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두상이 큰 아이들이 똑똑하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똑똑한 게 나중에 가서도 치매가 덜 걸리지 않을까.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뇌가 꽉 차잖아요. 예. 뇌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치매 위험이 낮죠.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우리 손유리 신경과 전문의께서 알려주시겠습니다. 자, 정답은 과연 머리둘레와 치매의 상관관계, 그 정답은요, 머리둘레가 작으면 치매 위험이 높다입니다. 어떡해요. 제가 왜냐면 이게 있어요.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얼굴도 작지만 예. 이 둘레가 굉장히 작아요. 머리가요? 통이 작아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요? 머리 작은 사람들은 아니 치매잖아. 잠깐, 머리 작은 사람들은 성격도 좋으시겠어요. 네. 좋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꼭 구별 짓는 건 아니지만 전 살아오면서 큰 바위 얼굴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닭대 뻥뻥, 새대 이런 얘기는 안 들어봤어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보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네. 위험 없으셔서 좋으시겠어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작으면 왜 치매 위험이 높은 거죠? 네, 그것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좋죠. 네, 연구. 우리나라 아주대학교 연구팀이 3년간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진단 검사를 했습니다. 네. 이제 머리 둘레 사이즈별로 나눠서 평균 점수를 냈었는데 보통 치매 검사상에서 19에서 23점 이하면 치매 위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53cm 이하인 그룹에서 평균 20.5점을 받으면서 이제 머리 둘레가 작으면 치매 위험이 높다는 통계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해외에서도 한 2,500명 정도의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었는데요. 머리 둘레가 작을수록 치매 위험이 2.1배까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많이 높네. 저도 지금 여기가 좀 납작한 편인데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근데 되죠? 문현주 씨는 그닥 작아 보이지는 않은데요? 뒤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머리 둘레를 얘기하는 거지. 네,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머리가 크다고 해서 머리 둘레가 큰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머리가 크다 할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얼굴을 포함한 두상의 크기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머리 둘레는 이마에서 뒤통수까지 이렇게 뇌가 담겨져 있는 두개골이 반영되도록 앞뒤로 가장 긴 부분을 재는 거니까 머리 크기와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얼굴 크기랑 상관없이 정확하게 쟀을 때 둘레를 얘기하시는 거다 네, 이거죠? 그렇죠. 머리 둘레를 재는 게 과연 뇌 크기를
반영할 수 있느냐를 연구를 했는데 그거는 맞다. 이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머리둘레가 큰 사람은 큰 거, 그리고 머리둘레가 작은 사람은 작은 거로 이제 가정을 해놓고요. 이 주스는 이제 뇌에서 우리 치매 일으키고 하는데 관여되는 그 노폐물, 우리가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노폐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머리둘레가 작은 사람한테 이걸 부어 보겠습니다. 이 노폐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게 200cc 정도인데요. 자, 이게 해서 넘쳐 버리죠. 네. 그래서 뇌가 큰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200cc 정도의 베타 아밀로이드, 뇌에 쌓이면은 치매와 관련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노폐물을 부었더니 뇌는 큰 뇌는 다 수용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얘는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좀 이런 점에서 불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걸릴 확률이 많다. 네. 그렇구나. 결국은 내가 상대적으로 수용 능력이 적으면 조금만 차도 내가 버겁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뇌의 크기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머리 크기가 작은 사람이 큰 사람에 비해서 뇌의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유해 물질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적어서 치매 물질에 더 빨리 반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뇌가 크면 치매 위험이 적고 뇌가 작으면 치매 위험이 큰 이유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네. 그러네요, 진짜. 네. 예. 아유, 참. 강민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별거 다 해보네. 자, 이제 머리 둘레를 재볼 텐데요. 우리 손예리 신경과 전문의님, 그 머리 둘레가 크다, 작다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녀 머리 둘레를 조사한 결과 여성 평균은 55cm, 남성 평균은 57cm인데 그 이하는 머리 둘레가 작은 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태어나서 머리둘레 처음 재보네요. 네. 그쵸. 전 태어나서 이게 처음 봐요, 웬만하면. 둘레 재는 거. 많이 긴장하고 계시네. 떨지 마시고요. 심호 크게만 하시고. 네, 네. 저희가 피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예. 다들 헷갈리실 수 있는데 사람마다 두상의 모양이 좀 다른데요. 네. 이 뒷머리를 이렇게 찾다 보면 이 목에서 올라오는 부위에서 뒤통수에 가장 튀어나온 부위를 찾으시면 됩니다. 고객님 손 내리세요.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자, 이마에서는 눈썹 사이에 미간이라는 곳이 미간. 있는데 이 미간에서 이렇게 둘레를 재시면은 됩니다. 남성 평균 머리 둘레 57cm. 과연 강진의 머리 둘레는 평균 이상 혹은 이하? 그 결과는 60cm. 어머, 작아 보였는데 소두는 아니신 걸로, 예. 예, 대두 쪽이신 걸로 예, 판명이 났습니다. 치매는 걱정 없어. 예. 근데 강진 씨는 더 좋은 게 둘레는 크지만 보는 비주얼은 작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되게-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승희 씨 얼굴 한번. 뭐 이렇게 봐봐. 뭐별 차이, 짱구야, 짱구. 별 차이 있나요? 엄지 가족의 머리 둘레는 남녀 모두 평균 이상. 그중 독보적인 사이즈의 MC 김승현, 당신을 머리 둘레 킹으로 인정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머리둘레가 작은 사람들은 약간 치매 위험이 높다는 건데 이게 혹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평소에 인지 예비력을 높이면 됩니다. 인지 예비력이 뭐예요 또? 네, 인지 예비력은 1980년대에 미국에서 시행된 수녀 연구에서 이런 부검한 뇌를 보고 알려진 개념인데요. 101세 메리 수녀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실제로 100세 넘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년 치매 검사상에서 항상 정상으로 나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뇌를 부검을 했는데 모든 연구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해요. 왜요? 뇌는 이미 알츠하이머가 아주 심하게 진행된 소견을 보였던 거죠. 네, 그래서 연구자들이 내린 결론은 뇌가 손상됐다고 해서 반드시 치매로 연결되지는 않더라. 네, 인지 예비력이라는 것은 평생 동안 우리가 공부하고 운동하고 경험하면서 축적된 뇌세포 이렇게 사이사이 튼튼한 도로나 연결다리 같은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튼튼하게 되면 뇌가 도로가 조금 망가지고 다리가 조금 망가지더라도 이런 뇌 기능 자체는 거뜬하더라는 거죠. 인지 예비력이 정말 중요한데 이걸 높이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인지 예비력은 평소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박미경 한의사가 준비한 게 있죠? 네, 인지 예비력을 높이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지 예비력을 높여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음식 기대가 됩니다. 뭡니까? 네, 제가 소개할 식품은 총명환입니다. 총명환. 오, 좋다. 자, 제가 준비한 재료들이 네. 두뇌를 건강하게 해서 총명하게 만들어주는 특급 재료들이거든요. 소개해드리면 느타리버섯, 참마, 표고버섯 가루고요. 또 꿀을 준비했습니다. 마에는 기억 능력을 촉진시켜서 학습 능력을 북돋아주는 콜린 성분이 풍부하고요. 또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왜 우사인 볼트인가요? 그 선수가 힘을 내는 원천이 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마에는 또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노화로 인한 뇌의 어떤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버섯은요. 제가 2가지 버섯을 준비했는데 이 버섯이 좋은 이유가 에르고스테롤이라는 스테롤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신경이라든지 세포의 벽을 구성하고 뇌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또 하나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연구를 직접 했는데요. 일주일에 버섯을 2번 이상 드시는 분들은요.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에 걸릴 확률이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버섯 많이 먹어야 되겠네. 궁합도 좋은가요? 네, 궁합이 좋은데 보시면 좀 색이 비슷하잖아요. 색이 비슷해서 좀 기운이 비슷해요. 소화기관과 뇌 쪽으로 영향을 보내주는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서로 보완하는 작용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뇌가 작아지고 치매가 걸리고 하는 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진액이 줄어들어서 건조해지면서 쪼그라드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마는 어때요? 막 끈적끈적하게 진액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진액 성분이 위로 올라가서 전신뿐만 아니라 뇌에 영양을 보충해주는 작용을 하고요. 또 버섯에는 뭐 식이섬유도 있고 칼륨이 있기 때문에 뇌에 쌓일 수 있는 어떤 노폐물이라든지 남아도는 수분물질 같은 것들을 몸 밖으로 빼주기 때문에 뇌를 깨끗하게도 해주지만 촉촉하게도 해주는 좋은 궁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총명환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네, 쉽습니다. 마는 30g, 버섯가루 각각 15g 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마와 버섯을 1대1로 섞어주는 건데요. 느타리 버섯 가루고요. 참맛가루, 그리고 표고버섯입니다. 그다음에 환이잖아요. 그래서 꿀을 넣어서 빚어줄 건데 꿀은 한 7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7스푼. 저거 맛있겠다. 진짜. 맛도 있으면서 건강에도 좋고. 자, 이렇게 섞어주시면 네. 돼요. 아, 꿀이 들어가서 맛이 좋겠는데요? 네, 꿀은 맛뿐만 아니라 좋은 작용이 있어요. 자윤작용이라고 해서 전신과 두뇌를 좀 촉촉하게 영양을 해줄 수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식품이 함께 모였을 때 어떤 약재들도 모여 있을 때 그 능력을 조화시켜 주는데 좋거든요. 그래서 재료들이 잘 어우러지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 맛있게 보여. 맛있겠다. 저렇게 수저를 딱 떠먹으면 맛있겠다. 재료가 꾸덕해질 때까지 반죽해 주세요. 자, 지금 어느 정도 꾸덕꾸덕하게 반죽이 됐거든요. 조금씩 뜯어서 손으로 말아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크기로 할까요? 한 알을 녹두 크기 정도로 이제 목표를 그렇게 잡아서 작게요? 그러니까 작은 콩알 아니면 녹두 크기 정도로 마르시면 돼요. 너무 간단한데? 자, 이렇게 만든 환을 한 이틀 정도 잘 말려주시면은 이런 모양의 총명환이 되거든요. 제가 이런 모양이 보여드릴게요.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단단하게 잘 말랐거든요. 네. 환 형태가 돼요. 뇌를 건강하게 한다. 치매 완화에 도움 주는 총명환 완성. 어느 정도 먹어야 되나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 병에 든 분량이 한 2주 정도 분량이 돼요. 하루에 15알에서 20알 정도 드시면 좋고요. 꽤 많이 먹네. 네, 온 가족이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보관을 해주셔야 되는데 한 이 정도로 지금 건조된 상태에서는 냉장고에 보관해서 한 달 정도 드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제조 과정에서 수분이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수분이 자칫 들어가게 되면은 좀 유통기한이 짧아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마,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가루와 꿀을 준비해 주세요. 재료를 섞어서 꾸덕해질 때까지 반죽한 다음 녹두알 크기로 빚어 이틀간 자연 건조하면 끝. 총명한 섭취로 치매 예방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